자, 한국카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카본 LNG 본행제 기업이죠. 동성화인텍이라고는 또 다른 회사가 코스닥에 있고요. 그리고 이 한국카본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던 게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기업이죠. 한국카본. 자, 이쪽에 뒤에 가서 보시면 한국카본이 상장이 되었던 게 95년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딱 상장된 지 30년 되는 회사입니다. 한국카본. 이게 유이한 기업이에요. 이게 본행제는 이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LNG라고 하는 것이 뜬다라고 하면 지금 LNG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알래스카 쪽 가스 이쪽하고도 연결되는 회사들이고요. 이게 딱 두 회사밖에 없어요. 동성화인텍하고. 그래서 이 두 회사 경우는 당연히 주가가 거의 뭐 쌍둥이와 같은 이런 흐름들을 보겠는데, 이 중에서도 이게 개인들의 선호도가 조금 차이 나죠. 자, 이게 한국카본의 주가고요. 한국카본의 주가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다음에 이번 주 일자를 조금 줄여서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카본 작년 12월 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265%, 뭐 딱히 그렇게 크게 굴곡이 없이 저변동 상태로 계속 올라 들어가는, 뭐 전형적인 외국인 기관 선호 형태의 스타일이 되죠. 그런가 하면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가 조금 더 높은 동성화인텍을 같은 기간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동성화인텍 149%가 나오고 있고요. 동성화인텍이 상대적으로 조금 못 올랐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동성화인텍의 변동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죠. 이게 이제 결국에 이제 수급의 차이가 나오게 될 텐데, 여기 동성화인텍의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은 버리죠. 다른 조선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눈에 띄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도 같은 경우 버리고 있고,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들어오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카본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다 사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일찌감치부터 시작해서 이게 차이가 조금 나게 되는데, 우선 비교 차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차트로 보여드리게 되면 이게 재밌는 결과가 보이게 될 텐데요. 최근입니다. 최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카본이 조금 더 우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동성화인텍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갔던 흐름이 좀 내려오는 쪽에서, 그렇죠? 한국카본보다 동성화인텍이 더 많이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 나왔었고요. 그래도 저 앞쪽에 저희가 동성화인텍을 분석해드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 그래서 알래스카 LNG 조선연료의 소문수에는 본행제 회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멘텀 트레이딩 이런 얘기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부 지난 앞쪽에 뚝 떨어졌을 때 조선주들 지난번 2주 전이죠. 이게 주가 뚝 떨어지고 조선주도 두들겨 팰 때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은 금쪽 같은 내 새끼 살아남는 형태의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가가 상대적으로 밀려 내려간 부분이 조금 적고요. 꾸준히 주가에 반영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번 기자재 슈팅 랠리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또 그만큼 못 오르기도 했던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뒤쪽에서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자, 한국카본의 경우이죠. 오늘 이 내용이 특징주로 지금 꼽혀서 나왔는데요. 자, 전세계 점유율 70%, 이러고 딱 박아놨습니다. 삼성중공업과 초전 내는 본행제 4150억 계약 고국사 글로벌 고기사 공급 요청 세도. 그러면 한국카본에만 공급 요청이 세도하고 있냐? 그럴 리가 없죠.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요 차이의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전세계 점유율 70% 이렇게 나오는 게 요게 약간씩 다르다라고 했어요. 전체 그림부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 같지만 뒤로 이제 길게 뽑아볼게요. 이렇게 뽑으면 한국카본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구조 쪽에서 본다면 이 동성화인텍이 훨씬 더 앞서서 나가고 있죠. 그리고 동성화인텍이 이렇게 깊게 눌리고 돌아 들어가는 흐름에서 한국카본이 조금 더 앞서 나가는 흐름 나오는 거고요. 이건 구분의 실익이 없는 종목이에요, 실제적으로. 사실상. 자, 길게 빼드리겠습니다. 어떤 때는 조금씩 카본이 조금 앞서 나가는 때가 있고, 동성화인텍이 앞서 나가는 때가 있고,
카본이 앞서 나가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차이가 맞춰지는 형태로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동성 화인텍의 경우는 앞에도 이렇게 설명드렸죠. 코스피와 코스닥 간에는 시장 차이로 인한 프리미엄이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종 업체일 경우에 코스피 쪽에 오히려 프리미엄이 코스피 항상 프리미엄이 15에서 20 정도 더 붙고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되는데 그 예외적인 대표적인 케이스로 현재의 S&T 에너지와 BHI 같은 경우로 얘기를 드렸죠. BHI 같은 경우가 최근 올 들어서의 수주 상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원래부터 항상 앞서고 있었던 S&T 에너지 같은 경우 현재 BH한테 역전을 당해서 BH의 밸류에이션이 더 높다. 그 원래 구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간의 프리미엄 부분만 제거시켜버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사실 이 둘은 그냥 똑같은 세트 종목이에요. 이거. 그래서 코스닥이 더 약한 시장이기 때문에 밀려 내려가는 국면에서 동성 화이텍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치고 나오는 국면에서는 당연히 또 동성 화이텍이 앞장서 나고 사실상 똑같은 종목이에요. 이 차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여기 이건 특징주로 꼽아가지고 얘가 혼자 다 먹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요 부분 여기에 대한 요게 글로벌 점유율 70%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전 세계 유일한 업체. 그래서 요 차이입니다. 한국 카본이 동성 화인텍보다 앞서는 게 이 트리플렉스예요. 요거 하나가 요거는 한국 카본만 만드는 흐름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한국 카본은 본행제 전문 기업이 본행제에 집중하는 기업이 아니라 자 앞에도 지금 나오죠. 탄소 섬유 복합 소재. 그래서 본행제뿐만 아니라 항공철도 스포츠 레저도 하고 전기차 부품도 하고 다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에 상대적으로 돈이 조금 더 비용이 또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조선이 아주 강력한 흐름으로 돌아들어가는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동성 화인텍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비중에서 본행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즉 트리플렉스는 한국 카본만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제 본행제가 차지하는 비중 차이가 조금 나요. 동성 화인텍이 요게 본행제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처럼 이제 LNG가 불타고 있을 때 실적이 좀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는 종목은 동성 화인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차이 정도로 왔다 갔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 칼을 구분할 실익이 사실상 거의 없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로 친다라고 하면 그 차이야. 안정적인 구조. 안정성으로 뭘 고르느냐. 그렇죠? 안정성으로. 그래서 코스피 쪽에 기관 외국인도 당장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변화가 기관의 차이가 있죠. 한국 카본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420만 주나 사서 외국인들보다 오히려 매수한 수량이 더 많고요. 동성 화인텍의 경우에는 뭐 기관들 성향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종목도 아니고 코스닥은 종목도 아니고 코스닥은 시장은 시장도 아니고 라고 하는 주로 연기금에서부터 출발한 이런 인식들 같은 경우가 연기금은 뭐 요게 연기금도 여기는 사기는 삽니다만 갑쪽에서는 그냥 내리대로 팔았었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 종목들 같은 경우 똑같은 종목이라도 아주 소수의 예외적인 종목들 제외하고는 코스닥 시장을 다루지도 않지 않습니까? 자, 요 차이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재무 구조에서도 당연히 코스피적인 종목인 한국 카본하고 요 차이가 조금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오늘 나온 재료에서 저 재료가 한국 카본이 동성 화인텍에 비해서 대단히 압도적이다. 뭐 요런 의미로는 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딱 나눈다라고 하면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LNG 쪽, 조선 쪽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갈 때는 동성 화인텍이 조금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조선이 조금 밀려 내려온 형태라는 다른 쪽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한국 카본이 재료상으로나 재무 구조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요 차이다라는 얘기죠. 자, 비교해서 보실까요? 동성 화인텍의 경우에 자 지금 매출이 작년에 5,974억에
540억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153억에서 나오던 게 400으로 건너뛰고 540으로 건너뛰고 700억, 900억, 1000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매출이 더블로 들어가고 영업이익이 6배 넘게 올라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동성화인텍 7,500억이 나오고 있죠. 자, 한국카본을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요, 한국카본의 실적은, 자, 한국카본의 실적을 쭉 들어가서 내려가서 보면 9,200억이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그렇게 아주 강하지가 않죠. 지금 보신 것처럼.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내려갔다가 돌아들었는데 여기는 2023년에 저점을 지었고요. 이게 조선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하는데 2차전지라든가 이런 쪽이 까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까져있는 목 때문에 오히려 동성화인텍보다 조금 늦게 턴어라운드 돼가지고 돌아들어는 이런 흐름들 나타내고요. 앞에 보인 것처럼 뭐 전세계 시장 70% 전후 한국카본이 싹 다 먹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신 것처럼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 보신 것처럼 9,200억에 9,000억 이렇게 그 자리에요 이거. 그러니까 동성화인텍이 오히려 지금 실적 개선도가 훨씬 빠르죠. 요 차이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저렇게 잘 나가는 국면에서는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이쪽을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빠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면 동성화인텍은 14배가 나오고 있고요. 12개월 선행PR로 16배 나오고 있죠. 딱 요 차이 뭡니까? 앞에 얘기 드렸잖아요.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그 차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카본이라는 회사, 개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회사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 들어가는 이런 회사들 경우는 우리 개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반짝이가 없거든요. 반짝 없으면 종목으로 취급도 안 하죠. 기관들은 코스닥 시장을 종목으로 취급도 안 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경우 상한가 이런 거 안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종목으로 취급도 안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 많죠. 반도체에서도 테스 같은 종목 있지 않습니까? 뉴스 그렇게 자주 안 나오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날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잊어서 산다 그러고 있고요. 그 어쩌면 이 한국카본의 경우도 이제 이래가지고 이 뉴스에 혹해가지고 얘가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종목인가 보다. 그리고 요거 들어가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거기 해당 안 됩니다. 이거 원래부터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 종목을 다루는 이 기관들과 외국인들한테는 새로운 얘기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째 차익 실현 들어가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그 전에 먼저 차익 실현을 했다가 지금 다시 되사 들어가는 이런 국면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딱히 이 종목이 대단히 좋은 종목이고 안정적인 종목이긴 하나 동성화인텍에 비해서 그렇게 압도적인 종목 아닙니다. 동성화인텍이 14배 들어가 있는데 한국카본이 뭐 20배씩 들어갈 일도 없는 거고요. 요 수준이 서로 비슷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래서 요 종목들의 경우에는 요거 어떻게 활용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쭉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 종류들 중에서 가장 추세형으로 변동형이라고보다는 추세 상승형으로 가는 종목들이에요.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종목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추세 상승형 종목을 이런 흐름들을 나타내는 종목이고요. 요 두 개는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낮은 쪽에 있는 종목 사시면 되는 겁니다. 따로 딱히 누가 더 우위냐 가지고 다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건 누가 더 우위 쪽이냐, 누가 더 우위인데. 그럼 포인트 보는 쪽에 다르 틀리는 거거든요. 안정성을 구조로 한다 그러면 한국카본이 우위인 거고요. 방금 전에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코스피장 차이에 그 편차 정도 차이 외에는 없어요. 어느 쪽 관점에서 보는 때 누가 더 나은 종목이라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달라지게 되는데 이거 딱 잘라가지고요. 그냥 이거 비교를 보셔가지고 현재 수준에 대한 똑같은 수준이다 라고 놓고 보고 한국카본이 저 위쪽에서 놀고 있는데 동성화인텍만 이런 식으로 뚝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노리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동성화인텍이 위에서 놀고 있는데 한국카본만 아래쪽에서 쳐져가지고 못 가고 있더라 그러면 한국카본 노리시면 되는 거고요. 앞에도 얘기 드렸었죠. 한국카본을 누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눌려있는 쪽, 더 눌려있는 저가 쪽에 있는 종목 사들이 가시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 오르고 있는 전문가분들이 이거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은 일단 무조건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추천주 이것만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들어가신 다음에 전체로 쭉 다 들어가세요. 우선 24분의 전문가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적어도 며칠 정도, 최소한 3일 이상은 계시면서 이 전문가가 어떤 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느냐, 전문가의 특기 분야가 뭐냐, 그리고 접근 방식을 재료 매매로 가느냐, 테마 매매로 가느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섹터가 아주 강력한 흐름을 보이게 됐다라고 하면 전체 전문가의 절반 정도가 같은 섹터의 종목을 다루겠죠. 같은 종목이 아닙니다. 같은 섹터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전문가는 세진중공업을 들어가고, B 전문가는 한진중공업을 들어가고, C는 삼영을 들어가고, D는 태광을 들어가고, 혹은 이 동성화인텍을 들어가고, 그 다음 전문가는 동성화인텍 들어가고, 오리엔탈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쫙 나눠가지고 일승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대여섯 개 이렇게 주르륵 나온다 그러면 그건 그 종목이 최고로 강한 종목이야. 로봇에서 누구는 로보티즈를 추천하고, 누구는 레인보우를 추천하고, 하이젠 RNM을 추천하고, 저 뒤쪽에서 루일 로봇을 택설하고 PNS를 추천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 치고 추천해 들어올 때 로봇이 쫙 생각한다면 그때 그날은 로봇이 최고로, 볼 것 없이 로봇이 가는 날이다라는 얘기. 단 접근 방식이 다 다르다라고 했었죠. 제 천재투자TV에도 저 천재리노하고 저 둘이 있는데 조선기자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서 종목을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저평가론 쪽에 핵심을 두고 추천을 드렸고, 전재료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에다가 핵심을 두고 추천을 드렸었고, 어차피 다 가긴 갑니다만 그 사이클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움직이는 모양새도 조금 다르고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요걸 다 같이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면 사이클 다르게 다 골라서 뽑아서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들어가셔가지고 이거부터 분류를 먼저 해 놓으셔야, 그래야 저희 천재투자TV에서 지금 현재의 장세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있고 어느 쪽으로 움직여 들어가고 있고 이런 거 설명을 드리게 되면 거기서 가장 맞는 분들을 선택하시면 그게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언제가 들어가고 있다면 반도체를 가장 잘 보는 전문가, 그죠? 바이오가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를 가장 잘 보는 전문가, 이렇게 찾아들어서 그쪽에 핵심을 두고 있어야 그래 수익이 상대적으로 더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의 추천주의 급과 추천주는요 하루에 20개 이상 계속 나와요. 어차피 계속 나와.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요, 내일 아침에 나오고 내일 낮에도 나오고 내일 오후에도 나오고 내일 마감에도 나옵니다. 종가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시가 매매 하시는 분도 있고, 시가 1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종가에 내일 갈 종목 잡고 들어갑시다 해서 종가 매매 하시는 분들, 스타일이 다 틀려요. 추천주는 어차피 계속 나와. 그러니까 추천주에 지금 당장 그렇게 급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스타일부터 먼저 파악을 해 두시고 이렇게 분류를 해 두셔야 장 상황에 맞춰 가지고, 노리는 그 흐름이 다르다라고 계속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두 개의 종목 같은 경우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S&T 에너지하고 BHI도 차이가 있고요, 두산 에너빌과 BHI도 차이가 있고, 여기 조금씩 차이가 다 들거든요.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는 모카스도 최근에 BHI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이 헤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 들어가잖아요. 요런 차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문가에 따라서 그래서 BHI를 노리는 경우도 두산 에너빌을 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 앞에서 나올 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 그러면 BHI는 저 앞에서부터 제가 계속 집중적으로 저는 이제 BHI 리그를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다음 우리 천재 루디오님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을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렸었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돈은 다 똑같이 벌어요. 근데 사이클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두산 에너빌은 최근에 헤매고 있었습니다만 BHI는 이렇게 더 올라 들어갔잖아요. 그럼 두산 에너빌에서도 먹고 BHI에서도 먹고 이게 다 가능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대로 활용하셔서 대박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